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목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죠. 특히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거북목은 물론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안양 윌스 기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태현 원장을 모시고요.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훨씬 더 훈남이 되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살을 조금 뺐습니다. 네. 자, 목 디스크 얘기로 넘어가서 주위에 보면 정말 목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알고 보니 목 디스크더라. 뭐 이런 분들도 참 많으세요. 네. 실제로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이에요? 이게 목 디스크라는 게 일단은 이제 목 디스크는 저희가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디스크라는 거는 그 경추가 7개가 있어요. 목에 뼈가 척추뼈가 7개가 있는데 목에만? 네, 목에만 7개가 있는데 네. 그 경추뼈 사이사이에 저희가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 이름이 이제 목 디스크인 거고요. 그 연골 그 목 디스크 안에서 수액이 빠져나와 가지고 뒤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누르거나 해서 통증이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걸 저희가 이제 흔히 목 디스크라고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디스크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네.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게 목 디스크인 네,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면 목 디스크까지는 아니어도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신경적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살짝 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흔하게는 이제 간단한 염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근육통이라든지 뭐 인대에 약간 통증이 있어서 생기는 일반적인 목 통증도 있을 수가 있죠. 염좌하면 염증. 네, 염자는 이제 약간 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구나. 네. 목을 삐었다라는 거는 그럼 근육의 문제인가요? 인대? 그렇죠. 근육이나 인대 쪽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목에서 우리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네, 맞죠. 저희가 이제 척추뼈라든지 일반적인 모든 뼈는 인대나 근육이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부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목 디스크는 아니고요. 그 겉에 있는 약간 근육이나 인대 쪽에 살짝만 문제가 있어도 증상이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봐가면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네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허리만 찍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찍잖아요. 네네. 완전 거북목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완전 일자목이 아니라 앞으로 나왔다. 이 네. 얘기를 들어서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 요즘 거북목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이게 저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저희가 흔히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원래는 C자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점점 꺾여서 반대쪽으로 꺾이는 거를 저희가 이제 흔히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그럼 그렇게 해서 굳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세가 좀 바뀌어가면서 그 상태로 이제 굳은 건데 이걸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자세 교정을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세 교정으로 거북목은 좀 나아질 수 있다. 네.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거북목이라는 게 방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렇게 C자형으로 목뼈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앞으로 굽은 거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등에서 목뼈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거북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앞으로 맞아요. 조금 나온 거. 네. 네. 이게 뼈 자체가 원래는 저희가 허리가 C자형으로 생겼고요. 네. 등뼈가 역C자로 생기고 목이 이제 C자형으로 다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도 이제 보통 거북목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통증이 오나요? 디스크랑 조금 구별이 되나요? 이제 거북목 자체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거북목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사이 이제 연골에 디스크가 좀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하면서 추가적인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거북목이 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근육들이 힘을 경직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경직된 그런 근육 때문에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 목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게 되면은 그 쿠션이 받게 되는 무게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목뼈가 1cm 나갈 때마다 2에서 3kg 정도 부하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점점 앞으로 나가게 되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 자체가 더 늘어나면서 앞쪽이 더 눌리게 되고 그 디스크 쿠션이 자꾸 뒤로 밀려 나가게 되죠.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교수님께 원장님께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네. 원장님이 신은 아니시니까 쿠션을 왜 이렇게 빠져나오기 쉽게 해놨을까요? 원래부터 만들 때부터 네네. 못 빠져나오게 착착착착 넣어놨으면 네.
그러니까 쉽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달아서 그런 건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안 좋아지는 거기는 하세요. 이제 다른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없거든요. 이제 중력의 부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좀 얘가 연골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조금씩 나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가 네. 어떻게 보면 디스크는 불러왔네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 방금 전에 우리가 일자목, 거북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말고도 네. 다른 원인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 자세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생활하는 자세나 이제 목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좀 굽혀진 상태로 오래 계신다거나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닳는 거거든요. 쿠션이 닳아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힘이 좀 잘못 들어가거나 거기에 힘이 좀 많이 갑자기 가해졌을 때 뒤쪽에 이제 디스크막이 좀 찢어진다거나 하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찢어 나오면서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튀어나오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온다. 그거는 본인이 알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했을 때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터져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막 팔다리가 저린다거나 흔히 이제 목은 팔이 저리거든요. 팔이 한쪽으로 심하게 저린다거나 당기거나 아프거나 이런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죠. 제가 요즘 팔이 저려요. 아이고. 원장님. 네. 목은 원래 아팠고. 네. 감독님 왜 웃으세요? 저 아픈데.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질문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목을 풀어주면 좋냐? 목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냐? 뭐 이런 질문인데 하나씩 드려보자면 오규민님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목 디스크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이제 운동 자체가 이제 목 디스크에 영향이 좀 안 좋은 운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고개가 숙여진다거나 심하게 젖혀진다거나 이런 운동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목이 많이 움직이는 운동들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을 좀 풀어주거나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거는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 디스크가 앞쪽에 눌려서 뒤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동작들이 특히 더 안 좋으셔서 그런 건 특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목을 좀 고정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너무 또 고정을 해버리면 근육이 또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자세를 좀 신경을 계속 쓰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목을 심하게 젖히고 이런다기보다는 등에다가 좀 힘을 주면 목이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 지금 등에다 힘을 줬더니 제가 엊그제도 혼났거든요. 어깨 말렸다고. 네네. 어깨도 뒤로 좀 가지고 이런 네. 건 자세 자체가 좀 바른 자세가 되는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지금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려고 하는데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하손님께서 유튜브로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흔히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목 스트레칭은 이제 고개를 막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거 시원하던데. 시원하긴 하죠. 이제 그 근육이 이제 당겨지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으세요. 만약에 이제 정말 디스크가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근육을 당겨서 풀어주고 옆으로 젖혀서 풀어주고 하는 건 괜찮으신데요.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있다거나 그 척추뼈 사이에 관절이 조금 상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목을 뭐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뒤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 별로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어깨를 이렇게 뒤로 좀 젖히시면서요. 네. 고개를 같이 이렇게 젖히는 스트레칭 정도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럼 팔은 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고개만 젖히게 되면 목 관절만 움직이게 돼서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좀 돼야 되거든요. 어깨 자체를 쇄골을 같이 이렇게 말아주면서 펴주면서 고개를 이렇게 같이 젖혀주시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이렇게. 네네. 시원한데요? 저 원장님 말씀 좀 하고 계세요. 저희 집. 근데 진짜 시원하네요. 네. 뭔가 좀 이렇게 경직됐던 그리고 좀 많이 말려 있던 것들이 뒤로 쫙 펴지는 그렇죠. 느낌이. 저희가 이제 생활하고 하다 보면 어깨도 말리고 목도 자꾸 말리는 게 문제라서 뒤쪽으로 펴지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꿈치 쪽 부근이 좀 많이 저리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요? 네, 윗팔 쪽하고 문제가 있나요? 여기가요? 아니요, 여기 쪽. 여기가 저리세요? 뒤쪽, 이쪽.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진찰을 또 받고 있네. 이렇게 할 때? 네. 왜 저릴까요?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유혜영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리도리 운동이라고 좌우를 보면서 하는 운동이 있던데 상하로 운동하는 것보단 좌우로 운동하는 게 목을 위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상하로 움직이는 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죠. 네. 디스크가 없고 거북목만 문제라면 네. 그런 분들은 상하 운동도 좀 필요한가요? 아니 거북목 같은 경우에도 펴줘야 되기 때문에 뒤로 젖히는 운동, 신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거북목이 좀 시작되면서부터 뒤로 젖히는 게 너무 힘들다. 네네. 뭔가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많이 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찌릿한 느낌이 나는 수준까지 계속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제 통증이 뭔가 덧쳤을 때 찌릿한 느낌이 난다는 거는 신경이 뭔가 자극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제 협착증이 같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건 일단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단 필요하신 분들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 중에 많이 보입니다. 큰일 났네요. 유튜브로 또 좋아서 하는 피아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등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목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등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견갑골 사이, 특히 등 운동 중에서도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좀 잡아주는 운동들을 좀 하시면은 견갑골이 좀 잡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좀 펴지거든요. 목도 좀 펴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저희가 이제 목 근육을 막 운동해서 목을 크게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네. 보통은 이제 운동을 말씀하시면은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그 근육을 좀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런 것까지 여쭤봐서 죄송한데 견갑골 사이를 운동하는 건 어떤 운동인가요? 그게 이제 헬스장 같은 거 혹시 다니시면은 네.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잡아 당기는 운동 하시면 여기가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손 요렇게 위로 뻗으셔가지고 귀 뒤쪽으로 손을 뻗게 다음에 요렇게 그대로 당기시면 되세요. 당기시면 그 견갑골 사이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뭐 아무것도 안 들고 하셔도 되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시간 되실 때 하루에 뭐 10개씩 해서 한 3세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좀 키워지고요. 자세가 좀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수건 같은 거 잡고 머리 뒤로 돌아가게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팔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리 뒤쪽으로 네, 가는 게 뒤쪽으로 중요하겠네요. 가게 하셔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거기에 힘이 들어가면서 거기 근육이 잡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몸이 좀 펴지게 되죠. 제가 자세가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요즘에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 환자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의 네, 맞습니다.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뭐 지하철을 좀 타보거나 길 가다가 보면 다들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고 다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도 그래요. 그렇죠. 네. 다들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게 뼈가 이제 굳고 근육 자체도 굳고 하면서 거북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디스크가 생겼을 때 증상 그냥 단순히 목 통증하고 디스크하고의 그 어떤 구별법이 팔저림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 디스크가 왔을 때 팔이 저린 이유는 뭐예요? 목 디스크가 왔을 때 팔이 저린 이유 자체가 이제 목에서 척추신경이 내려와서 양쪽 팔로 뻗어서 나가게 되는데 네. 그 디스크가 그 신경 자체를 자극하거나 누르게 되면은 팔이 같이 저리게 되는 거죠. 그게 팔로 뻗어나가는 신경이. 그렇죠. 네, 팔로 가는 신경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또 디스크가 정말로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다리에도 힘이 빠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왔다, 뭐 초기 디스크다 이런 판정 받으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건강 검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초기 디스크부터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제 건강 검진에서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초기 디스크가 나왔다라고 하시는 정도면은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증상이 없을 때는 굳이 치료가 필요하진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자세 교정이라든지 운동을 하시면서 관리만 하시면 충분하시고, 근데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죠. 디스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어요. 디스크가 터지는 건 보통 갑자기 터져요. 이게 이제 디스크가 조금씩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변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 나빠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힘이 좀 잘못 들어간다거나 뭐 앞쪽에 체중부가 갑자기 많이 걸렸다거나 그럴 때 그 막이 확 터지면 찢어지곤 하면서 안쪽에는 수액이 확 갑자기 밀려 나오거든요. 그렇게 터져버리는 거는 보통 갑자기 생기게 되죠. 허리 쪽은 갑자기 힘이 주어진다는 게 상상이 되는데 목 쪽에는 갑자기 힘이 주어지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목 쪽에도 보통 이제 고개 숙이고 뭐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럴 때 힘이 갑자기 좀 잘못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요. 이제 뭐 보통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도 좀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나는 경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목 디스크 때문에 그리고 또 목과 관련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준비한 질문들 조금 더 드리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릴게요.
목 디스크 진단은 보통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일단은 처음에 오시면 이제 환자분의 증상을 먼저 좀 들어보게 되고요. 들어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네.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위치. 엑스레이는 보통 뼈만 보이니까요. 뼈 사이의 간격을 보게 돼요. 간격을 봐서 얘가 좀 주저앉았다거나 이러면 이제 쿠션 자체가 주저앉으면서 어딘가로 밀려 나갔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목 디스크를 좀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정말로 목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려면 이제 CT나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건데 CT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뼈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요. 디스크 자체는 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크가 있다 없다 정도 아니면 있으면 어디 있다 정도까지 보는 게 CT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로 이게 신경을 많이 누르는지 눌려서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되는 정도인지까지 보려면 이제 MRI까지 찍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간격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엑스레이로 간격을 볼 때 7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네네. 뼈가. 그러면은 그 뼈 사이사이의 간격이 다 동일하게 넓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분이라고 하시면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좁아져 있거나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뭐 증상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그 뒤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십니까? 이제 목 디스크라는 게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정말로 저희가 막 심하게 막 눌려 있거나 이제 마비가 있거나 뭐 통증이 너무 심한 그런 상황에서는 터져 나온 디스크를 뭐 제거해야 되는 경우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말로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막이 좀 찢어지거나 해서 염증이 좀 심해서 생기는 통증 같은 경우는 뭐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도 먼저 할 수가 있죠. 그럼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을 때 이걸 제거를 한다라는 건 디스크가 분명히 쿠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쿠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터져 나온 디스크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는 치료는 이제 터져 나온 것만 제거를 하게 되고요. 정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이제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죠. 인공적인 쿠션 역할을 해줄 네네. 디스크를 넣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는 건데 네. 비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염증 제거하는 주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디스크가 멈출 수도 있어요, 평생? 디스크라는 것 자체는 한번 생겼다고 해서 이제 증상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스크막이 좀 찢어지거나 해서 신경이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증상이 있는 건데 이 염증 반응 자체는 이제 염증이 치료가 되고 나면 증상이 좀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디스크가 찢어졌던 부분, 안 좋아졌던 그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 3-4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가 돼서 얘가 이제 더 나빠지진 않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디스크가 한번 찢어지고 나서 증상이 좀 계속 있는데 관리가 좀 소홀해지거나 하셨을 때 그 사이에 터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3-4개월 정도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안 아프니까 또 생활 습관이 좀 맞아요. 돌아가게 돼버리면 맞아. 또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꾸준히 환자들을 내원하라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니시는. 이제 뭐 염증 치료하고 나서 증상이 괜찮아지시면은 뭐 다음에 불편하실 때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게 디스크 치료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문자창 통해서도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목 디스크에도 효과가 있나요? 이제 디스크나 이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실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경우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서 맞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디스크가 있거나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실 때 동작 중에서 이제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동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걸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예로 들면은 이제 골반을 접히고 허리를 편 상태에 골반을 접을 수가 있는데 처음 하게 되시면 허리가 접어지거든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어도 이게 그대로 안 되니까 몸이 네, 안 따라주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크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병원에 내원을 하신 적이 있으면 담당이 선생님께 이렇게 운동을 해도 괜찮나라고 어떤 운동 해야 되는지는 네.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그쵸.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맞습니다. 최재훈 님도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목뿐만 아니라 허리도 다 안 좋아지고 이게 진짜 나이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이 때문에도 디스크가 심해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동안 썼던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변화라는 것 자체는 이제 쓰면 쓸수록 나빠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썼으면 당연히 더 많이 달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잘 쓰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조금 빠르셔서 더 잘 들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선생님 말씀 조금 더 천천히 네네네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 치료는 약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운동으로도 하나요? 약은 어느 정도 기간을 먹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최숙자님 물어보셨네요. 염증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사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크가 신경이 생기게 하는 염증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3번 정도 주사를 맞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염증이 다 없어져서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하시면서 지내시면 되는 거죠. 염증 주사 아프잖아요. 그죠? 네, 좀 뻐근하고 아프긴 한데 뭐 저도 가끔 맞거든요. 맞을만 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원장님도 디스크 있으세요? 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너무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시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목 디스크 시술하고 수술은 좀 다른 거잖아요. 방금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시술, 비수술적인 치료가 시술인 거고 수술은 또 다른 건데 많은 분들이 디스크는 웬만하면 버티고 수술까진 가지 마라. 네. 실제로 전문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뭐 버틸 수 있으면은 버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뭐 건드려 가지고 결국에는 좋을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제일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디스크가 있는 정말 디스크 수술이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디스크 수술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만 듣고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후유증이 남기도 해요. 네, 마비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너무 오랫동안 버티면 마비가 오는 그렇죠. 경우도 수술 있다. 시기를 놓치거나 했을 때 이제 마비가 진행돼 버리면은 신경이 이제 마비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신경에 손상이 생긴 건데 신경은 이제 손상받으면 회복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비가 후유증으로 남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치료 시기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셔라. 수술이 필요하다. 근데 다른 병원에 가니까 조금 더 견뎌보셔라.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하셔라. 이게 병원마다 다르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근데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또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생기시고 또 어디에서는 괜찮다 조금 버텨봐라라고 하니까 괜찮은가? 이게 또 시기 놓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나 봐요. 네. 이럴 땐 어떤 얘기를 따르는 게 좋아요? 사실 어떤 얘기를 따른다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수술을 꼭 하게 되는 경우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마비가 있을 경우, 두 번째가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이상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통증 자체가 이제 전혀 안 좋아진다던가 이게 통증이 일상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그럼 사실 본인이 살기가 힘드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비가 있는 경우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다리를 뭐 질질 끊는다거나 아니면 팔을 못 든다거나 이런 게 다 마비가 아니라요. 이게 손에 힘 쓰는 것 자체가 왼쪽 오른쪽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러면 조금 마비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로 신경이 눌려가지고 마비가 생기는 거면은 그 물리적인 누르고 있는 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 수술을 못하는 경우. 뭐 시기를 놓쳐서 못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못하실 수가 있나요?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전신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시기를 놓쳐서 못하지는 않고요. 시기를 놓치면 사실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닌데 마비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후가 좀 좋지 않을 예후가 수가 좋지 않을 있기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가 돌아온다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디스크 수술을 한 뒤에 뭔가 재활 치료 같은 것들도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제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마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마비가 왔다는 게 신경이 가는 근육 자체가 이미 기능을 좀
진 거기 때문에 신경 자체가 기능을 잃으면서 그죠. 그 주변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을 좀 더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줘야 되나요? 길면은 뭐 1년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1년 사이에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돌아오기가 조금 힘들다고 저희가 보기는 하세요. 근데 그래도 좀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좋죠. 목 디스크는 수술을 한번 했는데 재발될 수도 있습니까? 네, 모든 디스크라는 질병 자체는 재발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터졌던 거기 때문에 막 자체가 안 터진 막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어요. 디스크 막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은 터져 나온 디스크만 제거를 하게 되는데 남아 있는 디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나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던 건데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증상이 괜찮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지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나빠지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네, 이게 터졌던 데가 다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인접 부위가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이 디스크 수술을 한 번 하면 계속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그런 많이 얘기도 하시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해드려요. 그 생활 습관들을 다 고치셔야 된다. 뭐 수술하는 거는 문제가 생긴 걸 수술하는 건데 그 뒤에 다시 문제가 안 생기는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죠. 맞아요. 습관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 터진 디스크는 다시 또 새어나와서 터질 수가 있다면 아예 한 번 수술을 할 때 인공 디스크로 바꾸는 거는 더 안 좋나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는 걸까요? 요즘에 이제 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많이들 선호하시고 이제 디스크를 완전 갈아 끼워야 되는 건 이제 절개도 좀 크게 들어가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침습적인 치료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겁이 많아서 네. 위험하진 않습니까? 네, 크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목 디스크 무서워요. 그렇군요. 수술하고 나서 주의할 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고쳐야 되는 거 우리가 평소에도 자세 너무 구부정하게 있지 않고 또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고쳐야 돼요. 스튜디오 좀 고쳐야 돼. 지금 감독님 들어주세요. 자 여기 이 문자 읽는 창이나 이런 게 다 너무 아래에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은 다 계속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걸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감독님 저한테 많이 불리십니다. 박홍균님께서 저희 실시간 채팅창으로 그런 얘기 주셨네요. 과거에 국민체조 이게 스트레칭에 참 좋았었는데 띠리리릿 띠리리릿 네. 띠리리릿 그거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게 진짜 안 해보셨구나.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해보고 가세요. 자, 질문 주신 분들도 있으신데 8317님 목을 좌우로 스트레칭할 때 뚜둑 소리가 납니다. 요건 괜찮나요? 네,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관절 사이에 공기가 이제 빠지면서 나는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건 이제 일부러 소리를 계속 낸다거나 하다 보면 이제 관절이 상하면서 이게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경추 자체가 그냥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는 그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목은 왜 괜찮아요? 뭐 좋은 건 아닌데요.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돼서 뭐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아.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디스크가 있다, 목 디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더 아픈 시간대가 있습니까? 뭐 자기 전에 더 아프다, 뭐 일어났을 때 더 아프다,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잘 때 아프세요. 누워 있다 보면은 이제 경추 디스크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자꾸 누르게 되니까 잘 때 힘든 게 힘드셔가지고 치료를 빨리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삶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리다 보니까 잘 때 주로 많이 아프게 되는 게 좀 제일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베개를 한 20번을 바꿨어요. 네. 맞는 베개를 못 찾아서 정말 밤에도 몇 번을 깨고 목이 너무 아파서 네. 이런 왜 경추 베개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판매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좀 되나요? 목 디스크에? 이제 경추 베개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이제 C자형 커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추 베개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좀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본인한테 안 맞는 베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개가 오히려 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베개들로 좀 하려고 하면은 좀 낮은 베개를 베시고 거기 목 뒤에는 수건을 말아서 베개 대시면 C자형 커브가 되니까 그게 좀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목을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는 치료들 있잖아요. 뭐 네. 그런 식의 어떤 기구들도 좀 많이 나오고요. 집에서 할 수 있게 문고리에다 묶어서 자기 목을 네네. 이렇게 쭉쭉 늘리는 그런 기계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많이 네. 판매를 하던데 네. 그렇게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사실 관절 경추에도 관절이 있는데 네. 관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으신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견인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그죠, 예. 모든 분들한테 다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경추 뼈 사이에 관절이 있는데 관절이 약한 분들은 얘를 늘려버리면 관절 자체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디스크가 생기거나 협착증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실 때는 사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하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네, 그렇군요. 한 분을 더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요. 일단은 목 디스크 베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로 목 디스크 수술 권고 받았는데 심각한 건가요? 요거에 대한 질문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좀 심하게 터졌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터져 나온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기존에 있는 디스크까지 다 없앤 다음에 새 디스크를 집어넣는 수술이거든요. 그런 거는 디스크가 정말 많이 심하게 터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네. 조만간에 저희가 허리와 관련해서도 또 한번 모실까 하는데 바쁘시지 않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